2025 대한민국 신앙송 페스타 제2부 관광명소 신앙송 연말 결선대회. 오늘 행사는 저희 문화채널과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채널 시시콜콜과 바라나 신앙송패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ETV 문화채널은 신앙송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국의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며 매월 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38번째 대회인 2025 연말 결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ETV 문화채널 김웅식 대표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웅식 대표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매월 이렇게 하는 저희 행사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매월 전국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며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신 전국의 신앙송 애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은 또 한 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신앙송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분에게 큰 박수 주시고 저희 문화채널은 이분의 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내년 1년 동안 저희 알파크 문화채널 한국신앙송협회 이 3개 단체의 정말 홍보위원으로 홍보대사로 적극 그분을 이렇게 좀 띄워주고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대회 심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실 때 이 책상을 꼭 들고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이름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강정옥님, 김종진님, 김태근님, 김현선님, 김흥식님, 문은경님, 박성현님, 송지연님, 안정식님, 오순찬님 오시는 중이죠? 윤미숙님도 오시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윤인국님, 윤현수님, 이루다님, 이분엽님, 이상희님, 임문주님, 최여연님, 홍영희님. 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작년엔 심사위원이 무려 26분이셨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네, 작년 기록은 깨지 못했지만 오늘 좋은 결과가 있으기 바라면서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네, 모두 다 나와주셨죠?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습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맛있게 먹었던 제가 김치를 하면 여러분들은 멸치 하려고 하셨죠? 아니요, 스마일 하겠습니다. 자, 차렷! 김치! 스마일! 소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조금 손을 올려보세요. 입꼬리도 올라가면서. 다시. 김치! 스마일! 멸치! 대가리! 또 스마일 할 줄 알았어요. 자, 한 번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차렷! 김치! 스마일! 멸치! 대가리! 네. 그대로 계시고요. 자, 심사위원 한 분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뭔 일 있어요? 갑자기 왜, 해요? 네,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셨으니까 심사위원분들 이제 소개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모두 뒤로 돌아서 조금만 뒤로 물러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 차렷. 이 상태에서 심사위원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제가 소개할 때 호명하면 무대 중앙 가운데 보이시죠? 중앙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 멘트가 끝날 때까지 서 계셨다가 멘트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소개가 끝났다고 그냥 무대에서 혼자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작년에 그런 분이 정말 계셨어요. 심사위원 인원이 작년보다는 적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먼저 강정옥님이십니다. 강정옥님은 충남 서천에서 오셨습니다. 시인이며 낭송가이시며 그리고 저희 문화채널 충남 서천 지부장이십니다. 네. 네. 네, 다음은 김종진님이십니다. 네, 김종진님은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아까 일부 사회를 시작하면서 자기소개를 다 하셨지요. 김종진님은 10년 전부터 저희 문학채널 리포터로 활동해 왔습니다. 김종진님이 마술가였다는 사실은 다들 모르시지요. 네, 이따가 호텔 숙소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태근님이십니다. 네, 김태근님은 경남 산청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 최고위원이시고요.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태근님은 한국문화예술교육원 대표로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현선님이십니다. 김현선님은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 최고위원 겸 광주 본부장이시며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원이십니다. 김현선님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협회 대표이십니다. 네. 네, 다음은 김홍식님이십니다. 아까 인사 말씀을 해주셨죠. 워낙 바쁘신 분이라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문은경님이십니다. 문은경님은 전북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 전북특별자치도 본부장이시고요. 그동안 저희 문학채널과 18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학채널 마스코트인 문은경님, 대한민국 최고의 낭송가 반열에 우뚝 서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박성현님이십니다. 네, 박성현님은 이곳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아까 제1부 기념사를 해주셨죠. 저희 문학채널 최고위원 겸 충북 본부장이십니다.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성현님은 별하나 신앙송회 협회 대표이십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가장 애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송지연님이십니다. 네, 송지연님은 이곳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시인이며 낭송가인 송지연님은 저희 문학 채널 주요 행사에 언제나 참석하십니다. 내일 경축 공연에도 송지연 무대도 예정돼 있습니다. 송지연님은 별하나 신앙송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네, 다음은 안정심님이십니다.
네, 안정심님은 충남 공주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 충남 공주 지부장이십니다. 2년 전 문학채널 연말 결선대회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하여 신앙송계의 별이 되셨습니다. 이따가 안정심 특별무대 10월의 마지막 밤 잊혀진 계절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오순찬님이십니다. 네, 오순찬님은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 최고위원 겸 대구 본부장이십니다.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인 알파크 회원이시고요. 달구벌 신앙송협회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대구 출판산업단지에서 북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다리 골절상 소식을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답니다. 다행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유미숙님이십니다. 유미숙님은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 최고위원이시고요.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제2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공연 신앙송이라는 장르를 개척하신 국보급 연출가, 사단법인 여원 문화공연 대표이십니다. 네. 다음은 윤인국님이십니다. 네, 윤인국님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오셨습니다. 아까 시의 날 제정 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지요. 윤인국님은 저희 문학채널 전남 목포 지부장이십니다. 작년에 연말 결선대회 대상을 차지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윤인국님은 목포에서 연극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윤현수님이십니다. 윤현수님은 경기도 김포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 경기도 김포 지부장이십니다. 윤현수님은 지난 자라섬 신앙송 대회 때부터 심사위원이 되셨습니다. 윤현수님은 현재 경기도 김포에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꽃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루다님이십니다. 이루다님은 경기도 시흥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 최고위원이시고요.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부회장이십니다. 이루다님의 낭송은 마치 유명 배우의 모노 드라마를 보는 듯하여 너무 감동한 관객들이 팬클럽까지 조직을 해서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분엽님이십니다. 네, 이분엽님은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부회장이시고요. 울산 시올림 신앙송 문학회 대표이십니다. 이분엽님은 울산에서 살지만 경상도 사투리를 전혀 안 씁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엽님은 고향이 이곳 충청도 홍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학 채널에 자주 참석을 못하는 그 이유가 운전을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다음은 이상희님이십니다. 네, 이상희님은 충남 공주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 충남 본부장이시고요. 공주 식구 신앙송협회 대표이십니다. 해마다 특별한 주제가 있는 신앙송 공연을 공주 예술회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임문주님이십니다. 네, 임문주님은 충북 충주에서 오셨습니다. 지난번 인천 상륙작전 신앙송에서 제가 알프스 소녀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오늘 심사위원 중에서 가장 젊은 낭송가, 미국식 나이로 아직 40대, 예, 1976년생이십니다. 네, 8년 전부터 많은 정보를 캐왔죠. 네, 8년 전부터 문학 채널 주요 행사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00% 참석했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일편단심 신앙송이라면 한 번 먹은 마음 끝까지 간다는 임문주님 사고이십니다. 네. 박수 받을만 하죠? 네. 네, 다음은 최여연님이십니다. 네, 최여연님은 경남 진주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 최고위원 겸 경남 본부장이시고요.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원이십니다. 해마다 논개사랑 신앙송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달빛동행 MC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탱고까지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만능이시죠? 네. 네, 다음은 홍명희님이십니다. 네, 홍명희님은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지난달 자라섬 대회 때 심사위원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대전 지역에서만 쭉 활동하다가 최근에 전국적인 무대로 발을 넓히셨습니다. 오는 11월 8일엔 대전 대덕 신앙송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해 줄 심사위원분들이 시청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모두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위원끼리 서로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서로 상의하지 않기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점수는 매기지 마시고 최종 1위, 2위, 3위, 4위 4명 명단만 주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심사위원분들 아셨지요? 네. 오늘은 결선 대회이니까 4명입니다. 4명 중에 어느 한 분을 끼워 넣기 하셔도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소신껏 정확하게 심사해서 최종 4명 명단만 임문주 낭송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꼼꼼히 심사를 하셔서 1위, 2위, 3위, 4위 명단을 문자 메시지로 저희 문학 채널에 보내주시면 추가로 시상하겠습니다. 시청자 심사를 꼼꼼히 잘해주신 분께는 저희가 심사위원 자격증을 드리겠습니다. 2025 대한민국 신앙송 페스타 제2부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연말 결선 대회를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7시 55분입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회 그 38번째 대회인 2025 연말 결선대회 그 본격적인 경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참가번호 1번 고명준님이십니다. 고명준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십니다. 고명준님이 낭송하실 시는 이근모 시인의 조선족입니다. 낭송 시집 56쪽에 있습니다.
조선족 이근무, 백두산 천지에서 죽은 역사가 만주와 산동의 뼈가 되어 머리카락 자랐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허리춤에서 마른 풀량을 꺼내어 하얀 가슴 수놓으며 조국의 뿌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대는 우리의 정다운 벗, 아픈 역사로 울고 또 울어 한서린 꽃을 꺾고 민족의 그리움을 부르던 그날의 따뜻한 가슴들. 오늘은 부둥켜하는 눈물 되어 긴 겨울 머물다 간 언덕에서 백두대간 태백을 물들이는 하늘, 그 빛으로 울고 있습니다. 울다 울다 죽어서도 오는 혈의 혼불. 울지 않으면 조선족이 아니라고 어디선가 만남을 위한 눈물이 한반도 지도 위에 꽃이 하나 심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심은 꽃이 눈물꽃으로 피어 조국을 물어오면 가만히 풀어진 솔기에 눈물 한 올씩 얹어둡니다. 어느 길도 들어서지 못하는 두 갈래 길목. 터닝 포인트는 또다시 중국 땅, 조선족이 됩니다. 오 슬픈 눈물이여, 눈부신 역사 뒤에 숨어 자꾸만 훔칩니다. 한서린 눈물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오신 참가번호 2번 고미숙님이십니다. 고미숙님이 낭송하실 시는 신석정 시인의 곡창의 신화입니다. 낭송 시집 16쪽에 있습니다. 곡창의 신화. 신석정. 바다도군 넓은 금만경들을 눈이 모자라 못 보겠다 노래하신 당신과 우리들의 이 기름진 땅을 아득한 옛날에 양반과 벼슬아치와 조병가비와 아전떼들의 북새 속에서 그 뒤엔 일사조약에 따라 붙은 동척회사와 간호상과 노구지상과 중치원 참의와 외놈의 통변들의 등살에 묻혀 격양가도 잊어버린 벙어리가 되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들이 대대로 이어 살아왔더란다. 서러운 옛이야기 지질대며 동진강 굽이굽이 흐르는 들을 그 무서운 악몽이 떠난 지 20해가 되었다 하여 우리 할아버지들의 피 맺힌 옛이야기를 잊지 말아라. 그 언젠가는 태평양을 건너왔을, 지리산을 넘어왔을, 모악산을 지나왔을, 단양한 햇볕이 흘러간다 하여 우리 할아버지들의 땀이 배어든 이 몽근 흙을 잊지 말아라. 그 언젠가는 이 기름진 땅에 우리 눈물겨운 소작인의 후예로 하여 드높은 격양가로 메마른 산하를 울리고
미국 뿌리와 풀뿌리로 연명하던 그 서럽관스러운 이야기는 동진강 푸른 물줄기에 실려 아득한 신화로 남겨두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오신 참가번호 3번 김미희님이십니다. 김미희님이 낭송하실 시는 김기택 시인의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입니다. 낭송 시집 62쪽에 있습니다.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김기택.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초록에부터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는 초록. 나무들이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주고 있을까.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 직선과 사각에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자투리 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다.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돌적인 고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오신 참가번호 4번 김영숙님이십니다. 김영숙님이 낭송하실 시는 하나원 시인의 리라꽃 던지고입니다. 낭송 시집 28쪽에 있습니다. 리라꽃 던지고 하나온. 피양 몇 차례나 뜨거운 편지 받았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충격에 외로워지기만 합니다. 양이 보내주신 사진은 얼굴은 5월의 아침 아카시아꽃 청초로 침울한 내 병실에 구원의 마스코트로 반겨줍니다. 눈물처럼 아름다운 양의 청정무구한 사랑이 회색에 포기한
나의 사랑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을 전공하는 양에게 이 너무나도 또렷한 문둥이 병리학에 모두가 부조리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안 될 일이라 하겠습니다. 피양, 울음이 터집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사랑을 아끼는 울음을 곱게 곱게 끝입시다. 그리고 차라리 아름답게 있도록 덧없는 노래를 엮으며 마음이 가도록 그 노래를 눈물 삼키며 부릅시다. 지선의 LAG가 비탄하는 덧없는 노래를 다시 엮으며 이별이 괴로운 대로 리라꽃 던지고 노래 부릅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오신 참가번호 5번 김창녕님이십니다. 김창녕님이 낭송하실 시는 정일근 시인의 연가입니다. 낭송 시집 48쪽에 있습니다. 연가 정일근. 허락하신다면 사랑해요. 그대 곁에 첨성대로 서고 싶네. 입없고 기 없는 화강암 첨성대로 서서 아슬한 하늘 먼 별의 일까지 목축으로 환히 살폈던 신라 사람의 형형한 눈빛 하나만 살아. 하루 24시간을 1년 365세를 그대만 바라보고 싶네. 사랑이란 그리운 사람의 눈 속으로 뜨는 별. 이 세상 모든 사랑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저마다의 눈물로 반짝이고 선덕 여왕을 사랑한 지기의 송금 팔찌와 아사다를 그리워한 아사녀의 잃어버린 그림자가 서라벌의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로 떠오르네. 사랑아, 경주 남산 돌 속에 숨은 사랑아. 우리 사랑의 작은 별도 하늘 한 귀퉁이 정으로 새겨 나는 그 별을 지키는 첨성대가 되고 싶네. 밤이 오면 한 단 한 단 몸을 쌓아 하늘로 올라가 그대 고운 눈 곁에 누운 초승달로 떠 있다가 새벽이 오면 한 단 한 단 몸을 풀고 땅으로 내려와 그대 아픔 맨발에 써주는 맑은 이슬이 되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오신 참가번호 6번 나정홍님이십니다. 나정홍님이 낭송하실 시는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입니다. 낭송 시집 22쪽에 있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무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참가번호 7번 남현정님이십니다. 남현정님이 낭송하실 시는 홍준경 시조 시인의 산수유 꽃담길입니다. 낭송 시집 38쪽에 있습니다. 산수유 꽃담길 시조 홍준경. 꽃이 피어서야 겨울이 간 걸 알았습니다. 세월을 껴안고 고요가 산처럼 쌓인 집, 고삿길 산수유 꽃담 정겹게 눈길 줍니다. 흐드러진 꽃밭에 잔치버린 벌나비들, 그 소리에 내 유년이 귀 기울인 듯 보이고 가슴에 묻어둔 이름 가만 불러봅니다. 함석지붕 처마 위로 참새떼 날아가면 마파람에 흔들리는 산동마을 산수유 꽃잎, 봄날도 그냥 못 가고 질척이는 강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8번 박숙경님이십니다. 박숙경님이 낭송하실 시는 허영자 시인의 그 눈부심 불기둥 대여, 낭송 시집 20쪽에 있습니다. 그 눈부심 불기둥 되어. 허영자. 먼 옛날 하늘이 열리는 날, 태백산 신단수 아래 신시를 베풀어 펼친
거룩한 홍익인간의 정신, 그 지혜를 면면히 이어온 반만년입니다. 쑥과 마늘, 쓰겁고 매운맛을 이겨낸 힘으로 고난과 고통과 억압과 슬픔의 삿을 아리는 아픔을 견뎌온 이 땅 백성들입니다. 회오리 바람, 비바람,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새 문자를 만들어 등불을 밝히고 시와 노래와 춤, 청청한 신명으로 가꾸고 다듬어온 이 나라입니다. 산이여 들이여 강이여 그리고 출렁이는 바다여 나무여 풀이여 무짐승이여 벌레들이여 그리고 사람들이여 우리들의 살 속에는 피 속에는 흘러간 역사의 솔바람 소리 맑게 배어 있거니 이제 지문해의 닭울음 소리 새벽을 앞두고 백두와 한라가 두 손을 마주잡은 잔치에 둥둥 북소리 높이 올리며 흰옷 입고 달려갈 배달 결례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빛도 우리들 소망 위에 영롱히 비치거니 그 눈부신 불기둥 되어 하늘 중심을 겨누어 활활 타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대전에서 오신 참가번호 9번 배진수님이십니다. 배진수님이 낭송하실 시는 문병란 시인의 벙어리의 연가가 되겠습니다. 낭송 시집 30쪽에 있습니다. 벙어리의 연가. 문병란. 온 얼굴을 찡그려 보아도 끝내 말이 되어 나오지 않고 온 가슴을 쥐어짜 보아도 끝내 노래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손바닥 펴 보이듯 내 가슴 당신 앞에 환히 보여줄 수 있을까? 10월의 가수원 우호로 조용히 떠오르는 달. 말이 없어도 온몸으로 말하는 한떨기 불꽃 치고져. 어떻게 하면 응혈지고 뒤틀린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인 슬픔을 실구리 풀듯 당신의 발 아래 펼칠 수 있을까?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낼 수 없는 맵고 독한 나의 눈물, 바다처럼 출렁이지 못하는 피 아픈 나의 가슴을 열어 안아도 안을 길 없는 임이여. 온누리 어둠만 에워싸는데 나의 아씨는 어디서 머리털 깎이우고 심한 구박 모진 매에 울고 있을까? 나는 이 밤도 온몸으로 우는 벙어리. 조국은 슬픈 아씨의 운명인데 온 가슴 쥐어짜 보아도 온 얼굴 찡그려 보아도
끝끝내 노래가 되지 않는다. 끝끝내 대답이 되지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오신 참가번호 10번 오희성님이십니다. 오희성님께서 낭송하실 시는 정호성 시인의 강변역에서가 되겠습니다. 낭송 시집 12쪽에 있습니다. 강변역에서 정호승. 너를 기다리다가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너를 기다리다가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르고 어느새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버린 뒤 너를 기다리다가 열차는 또 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의 운명보다 언제나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때문이다. 그 언젠가 겨울산에서 저녁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바람 부는 강변역에서 나는 오늘도 우리가 물결처럼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오신 11번 이미숙님이십니다. 이미숙님이 낭송하실 시는 신석정 시인의 차라리 한 그룹 푸른 대로라는 시입니다. 낭송 시집 58쪽에 있습니다. 차라리 한 그룹 푸른 대로. 신석정. 성근 대숲이 하늘보다 맑아. 댄잎마다 젖어드는 햇볕이 분수처럼 사뭇 푸르고, 아라사의 숲에서 인도에서, 조선의 하늘에서 알라스카에서 찬란하게도 슬픈 노래를 베어낸 바람이 대숲에 돌아드는 바람에, 슬픈 바람에 나는 젖어, 온 몸에 젖어. 나나. 태양의 푸른 분수가 숨막히게 쏟아지는 하늘 아래로만 흰 나리 꽃이 핀 숱하게 핀 굽어진 길이 놓여 있다. 너도 어서 그 길로 돌아오라. 흰 나비처럼 곱게 돌아오라. 연맥이 드러나게 찬란한 이 대숲을 향하고, 하늘 아래 새로 비롯할 슬픈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또 먼 세월이 가져올 즐거운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꿀벌처럼 이 이야기들을 물어나르고 또 물어내는
바람이 있고 태양의 분수가 있는 대숲. 대숲이 좋지 않으냐? 나나 푸른 데가 무성한 이 언덕에 앉아서 너는 노래를 불러도 좋고 새같이 짖을 때도 좋다. 지도록 말이 없는 이 오랜 날을 지니고 벙어리처럼 목 놓아 울 수도 없는 나의 아버지, 나는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내 심장을 삼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에서 오신 12번 이화영님이십니다. 이화영님께서 낭송하실 시는 정일근 시인의 울란바토르행 버스를 기다리며입니다. 울란바토르행 버스를 기다리며. 정일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울란바토르행 버스를 기다린다.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다면 나는 혁명할 것이다. 조국에서 내 사랑의 시작은 신기루였고 내 사랑의 끝은 폐허였다. 세계는 오래전부터 하나인데 사랑하는 조국은 여전히 나눠져 있다. 21세기의 하나뿐인 분단 민족이여. 나는 이 이분법이 이제는 지겹다. 초원으로 가서 사랑을 하고 싶으니 새를 녹이는 불 끓는 사랑을 하고 간이 될 수 있는 사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에게 내 성씨를 물려주고 내 제국을 만들라 유언할 것이다. 고백하자면 반도는 사랑하기에 너무 좁다. 북쪽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남쪽에서의 꿈은 꿈마다 숨이 막힌다. 칸이 아니면 또 어떠랴. 딸이 태어난다면 바람이라는 뜨거운 이름을 주고 초원의 시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 아시아의 처음에서 유럽의 끝까지 그녀의 시가 하나의 언어가 되는 유라시아의 시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 나는 울란바토르행 버스를 기다린다. 나는 몸에 꿈 하나 숨기고 남쪽과 북쪽의 국경을 넘을 것이다. 국경을 넘는 것이 죄가 된다면 나를 구금하라. 대륙의 피에 반도의 피를 섞으려는 것이 유죄라면 나도 혁명가처럼 서서 죽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오신 참가번호 13번 주영옥님이십니다.
주영옥님께서 낭송하실 시는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가 되겠습니다. 낭송 시집 36쪽에 있습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rum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대전에서 오신 참가번호 14번 황기호님, 서지효님 합송이 되겠습니다. 낭송은 박철 시인의 엄마의 품이라는 시입니다. 낭송 시집 44쪽에 있습니다. 엄마의 품. 박철. 장마였다.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장마철 사이사이 햇살이 비치면 엄마는 논으로 피살이를 나가셨다. 빗속의 잡초들 역시 쑥쑥 키를 세웠으니까. 수업을 마친 나는 더위 속 일하는 엄마를 위해 작은 물 주전자에 시원한 우물물을 떠서 들길로 물 심부름을 나갔다. 논두길 위로 고추잠자리가 앞서 나가고 메뚜기는 볏잎 속에서 숨바꼭질하고 내 주머니 안엔 속이 하얀 크림빵도 하나 있었다. 멀리 신장로의 버스 뒤로 일어나는 먼지를 바라보며 논길을 걸어 들판에 반쯤 걸어왔을 때다. 하늘 얼굴색이 이상하다. 파란 하늘이 갑자기 잿빛으로 바뀌면서 멀리 행주강 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온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어쩌나? 덜컥 겁이 났다. 돌아보니 벌써 한참을 걸어와
마을은 이미 산 밑에 납작이 몸을 낮추고 있었다. 구름보다 먼저 몰려온 것은 검은 하늘 속의 빗줄기. 툭툭 한두 방울 내리던 비는 대지를 적시며 갑자기 물세례를 쏟았다. 인적 하나 없는 들판에 어둠이 내리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논길에선 주먹만한 참 개구리들이 놀란 듯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했다. 서둘러 논길을 걸었다. 미끈거리는 고무신이 자꾸 발바닥을 벗어났다. 가슴이 조여오고 몸이 젖을수록 겁이 났다. 비는 더욱 거칠게 쏟아졌다. 어쩌지? 세상이 요동치는 어둠 속에서 두리번거리며 한동안 앞뒤를 살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엄마를 향해 달려가야 하나? 그러나 방황은 잠시였다. 나는 얼굴 가득 빗물을 뒤섞으며 엄마를 향해 내달렸다. 엄마 모습만 떠올랐다. 한참을 달리다 이쯤이다 싶어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온통 빗줄기만 휘청거릴 뿐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 엄마! 먹구름과 비바람과 장대비가 무서워 있는 힘을 다해 엄마를 불렀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한동안 소리를 지를 때였다. 엄마가 작은 수로 다리 밑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며 몸을 일으켰다. 엄마! 나는 주전자 뚜껑이 열리는 것도 모르고 엄마를 향해 달렸다. 철이야, 아이고 이놈아. 이 빗속에 집으로 내달려야지. 이리로 오면 어떡해 이놈아. 엄마는 대뜸 내 등짝부터 내리쳤다. 그리고 옷자락을 들어 젖은 내 얼굴을 닦고 또 닦았다. 엄마는 볼을 비비고 바라보다 나를 꼭 안았다. 추위에 떨던 나는 엄마 품에 안기자 비가 그치는 것 같았다. 세상이 갑자기 따뜻해졌다. 엄마는 새로 낳은 달걀처럼 맑아진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감싸고 다시 한번 안아주었다. 우리는 곧 다리 밑으로 들어가 빵과 주전자의 물을 나누어 먹었다. 왜 엄마한테 왔어? 응? 그럼 어디로 가? 마을로 가지 않고 엄마한테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엄마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도 속으론 내가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때 달려가 안긴 엄마의 품이 얼마나 넓고 따뜻했는지. 빗줄기처럼 거친 비바람 속에도 엄마의 품에만 안기면 무서울 게 없었다. 엄마의 품에는 세상 모든 따사로운 햇살이 다 담겨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가자 낭송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심사 결과표를 지금 바로 저희에게 주세요. 지금 바로 1등, 2등, 3등, 4등 참가 번호와 명단을 적어서 저희에게 주세요. 4등까지 4명입니다. 심사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초대 가수 노래 순서를 갖겠습니다. 초대 가수는 2년 전 연말 결선대에서 대상을 차지하신 안정신님이십니다. 안정신님이 노래를 부를 제목은 가수 이용이 불러 명곡이 된 잊혀진 계절입니다. 초대 가수 안정신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들어왔습니다. 네. 앵콜 할까요? 아, 네. 그럼 다 같이 하십니다. 안정신님 그대로 계시고 이 노래는 너무 좋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자신 있게 나와서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뜨거운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나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잊을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이 열기를 그냥 지나치게는 조금 탄력감을 잃을 것 같아서 별하나 신앙송협회 고문이신 고영만님을 모셔서 별에는 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괜찮죠? 네, 고영만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진 별 이제 다 못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우리 무성할 계획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우리 무성할 계획다.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사랑처럼 우리 무성할 계획다. 사랑처럼 무성할 계획다. 사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평은 심사위원 모두를 대표해서 문학채널 전북 본부장이신 문은경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은경 본부장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은경입니다. 노래에 빠지고 신앙송에 빠지고 또 여러분들의 눈빛에 빠지고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심사평을 할지 걱정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잊혀진 계절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심사평을 하려니 저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언어는 템포를 무시하지 않는 음악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음절은 하나의 박자를 이루고 부족한 박자는 쉼을 통해서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게 됩니다. 포즈를 통해서 안정된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리듬이라는 것은요, 포즈가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송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포즈가 너무 일정해요. 다시 말하면 포즈에도 박자가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리듬치기 했었죠. 4분의 4박자는 4분음표가 4개, 2분음표가 2개. 그럼 2분음표가 하나예요. 그러면 2분 쉼표가 음악 시간에 다 조르셨나 봐요. 근데 음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만큼 쉬어요? 그냥 온쉼표. 그냥 쉬어요. 4박자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송의 그 포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신앙송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2가지 버전으로 제가 짧게 낭송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게 다른지,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오는지 한번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실 거죠?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행복. 자, 첫 번째.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자, 첫 번째예요. 자, 2번째.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뭐가 다릅니까? 네, 몇 번째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포즈에도요, 다양한 포즈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논리적인 포즈고요. 또 이 포즈에 심리적인 포즈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인 포즈라는 것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낭송을 하면은 우리의 이 공감, 우리의 이 느낌이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낭송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죠. 네, 심리적인 포즈란 뭐냐면 이성적 언어 행위를 초월한 뭐랄까요? 그렇죠. 이성적 언어 행위를 그냥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나의 이 감정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귀로 들리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느낌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송가가 해야 됩니다. 그냥 포즈라고 해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그냥 쉬는 거야. 그냥 쉬는 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고스란히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딱 하니까 감정의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네, 자, 2번째 좀 안타까운 것은 강박의 이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명목 아래
한 음절 너무 똑바르게 하다 보니까 한 음절 너무 분명하게 하다 보니까 리듬도 안 살고 귀에도 안 들어오고 또 시어는 들어오는데요. 아니 시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낱말 하나하나는 들어와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강박의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강박의 위치는요. 모든 박자가 동일하게 딴이 아니에요. 딴 아니면 딴. 자, 신앙송으로 예를 들면요. 이제 잘못된 것 할게요. 이제 제가 이제 강박의 위치를 좀 살려서 하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강생들이 비 오는 언덕길에 서서 이렇게 해요. 그건 아니죠. 또 이제 또 부드럽게 하라고 하면 비 오는 언덕길에 서서 그때 어머니를 부르던 나는, 이건 또 부드러운 게 아니죠. 이건 나약한 소리죠. 그죠? 그냥 병든 낭마냥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강박의 위치는 보통 첫 음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의미 단위로도 묶어야 돼요. 자, 비 오는 언덕길에 서서 그때 어머니를 부르던 나는 소년이었다. 강박의 위치가 있죠. 이제 말하니까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귀에 이렇게 잘 들어와요? 사실은 그 강박의 위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강박의 위치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기의 압력, 호흡의 압력을 통해서 강박을 했을 때 튀지도 않고 귀에 쏙 들어오고 또 부드러운 낭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미 처리. 사실은 어미 처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어미 처리 중에서 가장 꼭 해야 될 것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어미 처리가 너무 흐려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무리 앞에서 낭송을 잘 하셨다 하더라도 마지막에서 어미가 딱 흐려져 버리면 낭송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잘 못한 게 돼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또 힘을 줘서 탁 끊어버려. 했다. 그럼 뭐 그냥 끝나버리잖아. 했다. 해서 쫙 그렇게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잔소리가 좀 많았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낭송을 앞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감정이란 걸 넣고 싶어 합니다. 제대로 된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잘못 입력이 되어서 이 감정의 골짜기에 시어가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신앙송가의 감정이 시어를 끌고 가면 안 돼요. 시어가 감정을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고 낭송을 하시면서 공부를 또 꾸준히 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따 물어보셔도 좋아요. 어떤 걸 물어보셔도 좋고요. 답변 다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신앙송가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송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또 신앙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심사평을 좀 들어볼까요? 꼭 심사평이 아니라도 좋아요. 어떤 얘기라도 좋으니까요. 오늘 심사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박성현 회장님을 통해서 심사평도 좋고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콧사지를 제 가슴에 달았어요.
코사지를 다 하니까 또 앞으로 불러주시네요. 네, 보기 좋죠. 예. 원래 시작할 때 달았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 달지를 못하고 뒤늦게 달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또 길게 얘기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뭐 심사 그 평을 우리 문은경 선생님께서 해주신다고 해서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점만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길게 드리고 싶어도 뭐 드릴 말씀 별로 없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대회용 신앙성,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연용 신앙성 좀 다르죠. 오늘은 대회용 신앙성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시어를 전달하는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면 내일 이제 4부에 축하 공연 이제 할 텐데 그때는 또 다른 형태로 시어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그 이 한 편의 시를 감동으로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14팀 이렇게 나오셔서 낭송해 주셨는데 정말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 관광 명소 즉석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관광 명소 이 즉석이니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신앙성 수준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편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각각 그 관광 명소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또 선발되신 분들이 또 연말 결선대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이렇게 수준이 참 그래도 있다, 높다. 이렇게 저도 뭐 신앙송 대회 심사도 많이 다녀보지만 다른 대회 못지않게 또 우리 관광 명소 연말 신앙송 대회도 상당히 그 품격 있고 좀 이렇게 수준이 높다 이런 평을 먼저 하고 싶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신앙송 대회니까 완벽하게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두 분이고 세 분 이게 중간에 좀 맡기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못 그러니까 이게 빠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시어를 또 추가하는 것도 또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또 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게 앞에 나오면은 이 조명 불빛 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회이다 보니까 경연이다 보니까 본인이 좀 더 이렇게 집중하고 그래서 대회 나오면 계속 자기 순서가 끝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신앙송 대회 나가면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척하거나 말 걸면 되게 싫더라고요. 긴장이 좀 이렇게 풀어지니까 그래서 좀 끝까지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암송에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단히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본인 혼자 즐기려면 100번, 남에게 들려주려면 최소 200번, 대회 나오려면 최소 300번 이상. 근데 보니까 대회 나오려면 300번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하셔서 저는 뭐 이렇게 운전할 때나 이런 때 계속 하고 계속 이렇게 뭐 걸어다닐 때 중얼중얼 이렇게 옛날에 대회 나오고 그럴 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크게 실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은 머리는 하얘져도 입술은 기억해서 이렇게 입술이 알아서 그렇게 낭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몇 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그 시원문을 내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내셔야 되는데 좀 틀린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이렇게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가능하면 어떤 대회에 그 시원문을 제출할 때는 꼭 책을 하나 사든지 도서관에 가서 시원문을 찾아서 정확하게 내야지 좀 이런 것들이 좀 보면은 감점 요인이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오자가 나서 아까 곡창의 신화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기 몇 자가 좀 오타가 났더라고요. 메마른인데 메밀이는 되고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이렇게 시원문을 제출해 주셔야지 또 저희가 좀 채점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끝에 이제 그 아까 어미처리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포즈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그 이 단어에 가서 이게 분명히 같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으로 나눠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생각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생각 끊고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약간의 장음 처리하면 생각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도 안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아, 네네. 제가 좀 그런 몇 분들 적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의하시면 좋고 이 발음이 좀 부정확해서 좀 아쉬운 분도 계셨는데 이게 복식호흡 뭐 아무리 배워도 뭐 단전호흡 너무 어렵습니다. 이 복식호흡은 결국은 배가 이렇게 할 때 저도 지금 말할 때는 그냥 하는 것 같죠. 남들은 저를 이렇게 말할 때 그냥 타고나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렇게 말할 때는요 배에 힘주고 얘기해요. 배가 항상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푼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그 발음도 정확해지고 전달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풍선처럼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말하는 훈련을 하시면 이게 결국은 발성이거든요. 발성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고영만 선생님 멋지게 노래 불러주셨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발성이 받쳐지는 노래도 잘하게 되고 낭송도 잘하게 되고 말도 이렇게 했을 때 호감을 주는 그런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배를 하면은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그런 상태에서 낭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들 잘하셨어요. 오늘 설령 상을 못 받으시더라도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청주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를 충분히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심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국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2025 연말 결선대회 특별상입니다. 특별상은 두 분입니다. 참가번호 4번 김영숙님 앞으로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시상은 문학채널 최고위원이시며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부회장이신 이루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루다님 나오세요. 자, 수상자와 서로 마주 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네, 시상하겠습니다. 네, 특별상 김영숙.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알파크와 공동으로 제39회 시의 날을 맞아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신앙송 페스타 연말 결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31일 문학채널 대표 김흥식 대독. 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두 분 같이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 특별상 또 한 분 시상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은 참가번호 13번 주영옥님 축하합니다. 나오세요. 주영옥님. 네, 특별상 주영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대회 은상입니다. 은상 수상자는 세 분이십니다. 소정의 상금도 있습니다. 은상 발표하겠습니다. 전국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2025 연말 결선대 은상. 참가번호 3번 김미희님 축하합니다. 은상 시상은 알파크 2대 회장을 역임하신 유미숙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미수 계장 나오세요. 네, 두 분 서로 마주 봐 주시고요. 은상 김미희,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알파코와 공동으로 제39회 시에나를 맞아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신앙송 페스타 연말 결선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31일 문학 채널 대표 김흥식 대독. 네, 상장 받으시고요. 네, 상금도 있습니다. 신앙송가 인증서도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두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은상 또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전국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2025 연말 결선대의 은상. 참가번호 12번 이화영님 축하합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은상 이화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상금도 받으시고 신앙송가 인증서도 함께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두 분 같이 찰칵 멋지게 찍어주시고요. 네, 은상 마지막 한 분 더 발표하겠습니다. 전국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2025 연말 결선대의 은상. 참가번호 한 자릿수네요. 9번 배진수님 축하합니다. 네, 뛰어나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은상 배진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상금도 확인하시고요. 인증서도 함께 드립니다. 네, 두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한번 찍으신다고 하셨죠? 네, 오세요. 네. 이럴 때는 유미숙 대표께서 가운데. 네. 네. 멋지게 찍어주세요. 스마일.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5분께 특별상과 은상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상은 금상 2분과 대상 1분, 3개의 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국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2025 연말 결선대의 대상. 대상 수상자는 과연 누굴까요? 네. 대상과 금상 후보자 3명을 모두 호명하겠습니다. 후보자로 호명이 되시면 모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은 누가 금상인지 누가 대상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수상 후보자 3명 호명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4번 황기호 서지윤님. 네, 올라오세요. 축하합니다. 두 번째 1번 고명주님 축하합니다. 누가 대상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세 번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한 분 호명하겠습니다. 10번 오희성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3분 축하합니다. 왜 그렇게 구석에 서 계신가요? 여기 앞으로 좀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3분이서 4분이서 나란히 서주시길 바랍니다. 이 3분 중에서 한 명은 분명 영예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자동으로 금상이 되겠습니다. 시상 순서는 금상 먼저 시상한 뒤에 대상 시상은 맨 나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는 대상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자, 대상 발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 3분 중에서 한 분이 대상입니다. 자, 하기 이전에 잠깐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네, 1번 고명주님이시죠? 네. 오늘 본인이 대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떠나서 오늘은 네. 좀 예전처럼 까먹질 않아가지고요.
아, 제가 다행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잘 말씀드리면 이 시는 조선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복 80주년에 조선족의 의미를 좀 되새피고 또 제가 하는 작업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개독했는데 결정인 순간마다 까먹어갖고 진짜 그걸 마음을 조례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까먹은 건지 안 까먹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하에 넘어가서 참 그게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한 팀의 합송이 있었습니다. 두 분. 엄마와 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대상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 옆에 있는 따님. 조금 가까이 너무 먼 것 같아요. 마이크가 같지를 않아요. 제가 무선을 들고 온다는 게. 다음 옆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오희성님. 네. 지금 진선미가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상을 수상하리라고 생각은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너무 그건 안 왔고, 저는 그냥 시는 저한테는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심사평 하시는데 그 리듬이 있고 고조장단이 있다고 문흥영 심사평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못 지켰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오늘 세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분이죠. 총 합성팀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앞에만큼 오세요. 너무 뒤로 가시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인물인데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네 분 모두가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겸손하신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자, 그러면 먼저 수상 인터뷰를 들어봤으니까 수상자를 이제 가려야 되겠죠.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전국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2025 연말 결선대회 대상입니다. 제가 너무 떨리네요. 참가번호 10번 오희성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대상입니다. 네,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면서 먼저 그 부여 직석상에 대전 직석 신앙송 할 때도 오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기도를 부탁했었거든요. 그냥 상보다는 그냥 좀 매끄럽게 잃어버리지 않고 잘 낭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그 친구한테 먼저 그 상금 받은 거를 특별 헌금을 했고 오늘은 이 친구한테 오늘 대상인데 오늘도 친구한테 부탁한다고 하면서 전화로 친구는 운전해 나는 기도할게 이러면서 오면서 아까도 주여 사실은 교회에 나가진 않는데 자꾸 간절하더라고요. 자꾸 잃어버릴까 봐 떨려서.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상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분은? 우리 딸이요. 제가 사실은 11월에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초대하는 그 이제 분들한테 제가 긴장돼갖고 어떻게 말해야 네. 너무 긴장하시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크게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상 수상자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금상을 받으시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제 부족한 시를 이렇게 좋게 봐줘서 심사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아까 시 이렇게 심사위원 쫙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참 명시 낭송가님들 앞에서 하여튼 이렇게 참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두 모녀분,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실래요? 소감 발표. 아니요, 엄마랑 준비하면서 연습을 그래도 계속 했는데도 오면서 계속 까먹을까봐
계속 연습했는데 안 까먹어서 다행인 것 같고 상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딸이 서지유 씨가 중3이에요.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마하고 이런 시간 갖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추억 삼아서 모녀간의 그 추억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상부터 시상하겠습니다. 금상 시상은 박성현 알파크 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금상 황기호, 서지유.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알파크와 공동으로 제39회 시에나를 맞아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신앙송 페스트 연말 결선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31일 문학 채널 대표 김흥식 대독. 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상금도 받으시고 신앙송가 인증서도 있습니다. 네. 다음 2025 연말 결선대회 금상 고명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상금 받으시고요. 인증서 확인하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자, 금상 받으신 분과 네, 사진 찍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다발 가지고 오셨으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자, 네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상장을 펴서요. 찰칵.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박성현 회장님 시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전국 관광명소 한방객 즉석 신앙송 2025 연말 결선대회 대상. 시상은 작년 대회 대상 수상자인 윤인국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아름다운 대상 오희석.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알파크와 공동으로 제39회 시에나를 맞아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신앙송 페스타 연말 결선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31일 문학 채널 대표 김흥식 대독. 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상금도 확인하시고 인증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자, 기쁜 날 스마일 활짝 웃으면서 하나, 둘, 셋. 네,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네.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시상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상자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상자 8분.
그리고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이루다님, 유미숙님, 박성현님, 윤인국님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네, 저까지 10사람, 13사람입니다. 다 함께 제가 스마일 하면 같이 스마일 하면서 사진 찍겠습니다. 스마일 3번 하겠습니다. 네. 자, 차렷. 대표님 안 들어오세요? 안 들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신데. 자, 차렷. 스마일. 힘이 없어요. 기쁘지 않나 봐요.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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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시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